반갑습니다, 여러분. 19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새로운 파트로 들어왔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그 내분비계, 상상성 조절을 하다가 이제 새롭게 면역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 이 병원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측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건 지금 우리 일상이 돼버렸죠. 사실 교과서에는 이 그림을 사파로 해서 옆에 2005년도에 유행했던 메르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저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는 것도 다 이 코로나로 인한 질병 때문에 이러는 건데,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방심하지 말고, 아직도 코로나가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위생관리, 건강에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간단히 오늘 내용이 좀 적습니다. 강의가 좀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좋죠, 그죠? 자, 첫 번째 질병의 원인, 그리고 병원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질병의 원인은 여러분 사실 매우 다양합니다.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질병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병은 크게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감염성 질병은 자기가 앓고 있는 질병을 남에게 이렇게 감염시키는, 즉 전파시키지 않는 것이고요. 감염성 질병은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도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감염성 질병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주변 사람에게도 감염시키고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룰 건 뭐겠어요? 얘를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비감염성 질병은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병원체 없이, 그러니까 환경이나 유전이나 생활 습관 등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작용하는 질병이고요. 또 질병이 굉장히 많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초점을 맞출 것은 감염성 질병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기생충 등 이런 애들이 내 몸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이 생명체들이, 뭐 다 생명체는 아니지만 외부에 있는 이 친구들이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것을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런 애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병원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체라는 뜻은 뭐예요? 병원체는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친구들을 병원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병원체들의 종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균입니다. 세균. 얘가 제일 첫 번째 나온다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제일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체들의 중에 이제 1번 타자 세균이 등장했습니다. 자, 세균은, 여러분들 근데 세균이란 말 딱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뭐 더럽다, 균, 뭐 세균맨, 여러분 세균맨 아나 모르겠네. 사실 근데 실제로 세균이 이제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박테리아. 이 세균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도 출현도 굉장히 일찍 했고, 지금도 지구상에 뭐 종수라든지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얘네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세균이 다 질병을 일으키거나 독소를 뿜거나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세균하면 부정적인 시각부터 오지만, 만약에 대부분의 세균이 인체에 유해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균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일부 세균들 중에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물질들이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균은 단세포 원핵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원핵생물이란 말은 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이나 막성 세포 소기관, 즉 뭐 미토콘드리아, 열목체, 소포체, 골지체 뭐 이런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냥 세포 안에 DNA가 이렇게 막 퍼져 있어요. DNA. 그리고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여러분들 핵이 없는 거지 생명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세포 구조도 있고요. 유전 물질도 있고요. 단백질도 만들 수 있고 스스로 물질 대사하고 생식하고 다 하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매우 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이죠. 그리고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항생제가 뭡니까? 인류가 최초로 합성한 페니실린이죠, 그죠? 알고 계시죠? 플레밍이 이렇게 발견하고 연구해서 했던 페니실린. 그래서 그 항생제가 개발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인류의 어떤 그 사망률을 낮췄잖아요, 그죠?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항생제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세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파트는 수능 문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예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핵이라는 질병이 세균에 의한 질병인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지를 구분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수능에서도. 근데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질병을 일으키는 그 예시들을 매치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핵이라든지 지금 요 첫 번째가 이제 그 결핵균의 그림입니다. 당연히 현미경으로 본 그림이겠죠? 우리 맨눈으로 이렇게 안 보입니다. 모양을 보면 이렇게 좀 막대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요. 얘는 폐렴균인데요. 얘는 모양이 또 이렇게 좀 동그랗게 생겼죠. 그죠? 모양에 따라 세균은 또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균, 또 식중독, 또 흑사병. 이게 이제 과거에 유럽에 좀 유행했던 흑사병, 페스트균이라는 세균성 질병이고요. 탄저균. 얘도 세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바이러스입니다. 뭐 얘는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친숙하죠. 저 밑에 이제 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도 있는데요. 물론 얘는 좀 요번에 코로나19랑은 좀 다른 이전에 좀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 바이러스는 뭐 앞에서 우리가 일단에서도 했지만 유전 물질이 있고 단백질 껍질이 있어서 얘들은 세포 구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라서 비생물적 요인도 있고 그리고 또 효소가 없어서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비생물적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살아있는 숙주에 들어가면 그 숙주의 효소를 빌려서 물질 대사하고 증식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생물과 비생물의 경계에 있는 친구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이러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항생제보다 항바이러스제는 효과가 훨씬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심해요. 특히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이런 RNA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만들어놔도 그 유행한 애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균에 의한 질병은 좀 그 치료, 그러니까 항생제나 이런 걸로 치료한다는 좀 색깔이 강하다면 바이러스는 백신을 가지고 예방하는 게 좀 더 색깔이 강해요. 그래서 뭐 백신의 원리나 그런 예방되는 건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쭉 다루겠지만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성 질병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한다. 그래서 항생제하고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병에는 감기, 독감, 수두, 홍역, 간염, 에이즈, 메르스, 코로나 등 뭐 메르스도 사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얘도. 또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친구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뭐 참고로 여러분들 감기와 독감은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을 배우는 친구들이라면 독감을 독한 감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독감이 좀 더 독해요. 감기보다 좀 증상이 심하고 굉장히 그 고열에 막 그 오한에 막 그런 근육통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고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류가. 그리고 감기를 일으키는 주된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아데노바이러스인데요.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주로 외부에서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고, 감기는 이제 내 몸에 있는 뭐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렇게 기에 올라오는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는 약이 없다 뭐 이런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여러분들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땀 쭉 빼고 이러면 낫는다는 게 그 면역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가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에이즈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에이즈라는 거는 인간 면역 결핍 증후군,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얘도 HIV라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질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밖으로 묶었습니다. 보시면 곰팡이, 원생생물, 그리고 프라이온, 뭐 이런 친구들이 또 병원체인데요. 자, 곰팡이는 진핵생물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세균하고 좀 달라요. 얘들은 또 그 계통학적으로도 계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균계에 속하는 진핵생물이고, 이제 뭐 곰팡이 말고도 여기에 이제 효모라든지 뭐 버섯 이런 친구들이 이 계통에 속해요. 친척들이죠. 질병이 얘는 대표적인 게 무좀입니다. 무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무좀이 있어서 집에 무좀 무좀 연구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보면 항진균제 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항진균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생생물, 이 친구도 원생생물계라는 이제 계통학적으로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2에 가면 일단 이런 생물의 분류, 계통학을 조금 배우는데요. 사실 중3 때도 배웠어요. 근데 까먹었겠죠, 그죠?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것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핵생물입니다. 그러니까 핵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동물이나 식물도 다 진핵생물이에요. 핵과 막성세포 소개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말라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라리아라고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모기가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마치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걸리는 것 같은데, 물론 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기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전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그 말라리아 모기 안에 있는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그 원생 생물이 몸에 들어와서 말라리아가 일어나는 거지, 모기 자체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아닙니다. 모기는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라이온인데요. 얘는 여러분들 단백질 입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다 생명체였죠. 뭐 바이러스는 좀 경계에 있지만. 근데 프라이온은 생명체는 아닌데, 이 프라이온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된 프라이온은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단백질을 같이 막 변형시켜요. 그래서 막 감염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인접한 애들이 막 단백질이 다 변형이 생겨가지고 질병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광우병입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 광우병, 양한테는 뭐 스크래피병, 그리고 사람한테는 뭐 클로이츠펠트 야코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프라이온은 생명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병원체로 간주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요 변형된 프라이온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은 끝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무슨 질병과 무슨 질병?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으로 구분합니다. 그죠? 우리한테 뭐가 더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애들을 뭐라 불러요? 병원체라고 불렀습니다. 병원체. 자, 우리 병원체 종류 뭐뭐 있습니까?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 생물, 그리고 프라이온.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봤고요. 각각의 특징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균은 단세포 원핵생물, 항생제로 치료한다. 결핵, 폐렴 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바이러스는 다들 잘 아시죠? 그죠? 미세포 구조이며 그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얘네들도 감기, 독감, 메르스, 코로나 등 질병의 원인이 되고, 곰팡이 진핵생물이고 대표적인 질병 무좀, 원생생물 마찬가지 진핵생물이고 대표적인 질병
말라리아. 그리고 프라이어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광우병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표 하나만 그려볼게요. 표 하나만. 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생물 같이 갈게요. 그 다음에 프라이온. 자, 이렇게 네 종류의 병원체를 이렇게 해서 자,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막이 있냐 없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핵막이 아까 세균은 원핵 생물이라서 핵막이 없습니다. 핵막이 없다는 것은 막이 없으니까 핵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세포 안에 핵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니까 당연히 없죠. 곰팡이나 원생생물은 진핵 생물이니까 핵막이 있고 얘는 뭐 단백질 입자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두 번째. 자, 물질 대사 가능 여부. 세균 독자적인 생명체입니다. 바이러스 세모라고 할게요. 왜? 혼자 있을 때는 안 되지만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는 가능하니까요. 곰팡이 원생생물 당연히 됩니다. 프라이온 안 됩니다. 얘는 그냥 단백질 입자입니다. 그죠? 단백질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단백질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세균한테 단백질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효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있고요. 바이러스는 여러분 단백질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효소는 없지만 껍질이 단백질이에요. 그럼 걔도 단백질이니까 있는 거예요. 곰팡이나 원생생물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온 자체가 뭐예요? 단백질이죠. 오케이. 단백질은 다 됩니다. 됐습니까? 또 해볼까요? 자, 이제 막 헷갈리죠. 핵막, 핵산막 헷갈립니까? 안 됩니다. 핵산은 뭐예요, 여러분? DNA, RNA를 의미합니다. 유전물질. 자, 세균 유전물질 당연히 있죠. 바이러스도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유전물질 가지고 있고. 곰팡이 원생생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오는 단백질 입자죠, 그죠? 유전물질은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 다 됐습니까? 그리고 질병의 예 한두 가지씩만 적어볼까요? 세균 뭐예요? 결핵, 폐렴 등등등 한 가지씩만 적자. 바이러스, 감기, 독감, 메르스, 코로나, 수두, 홍역 등등등 에이즈 뭐 많습니다. 정리 다 하세요. 곰팡이 뭐 있어요? 무좀 있었고요. 원생생물 뭐 수면병 혹은 말라리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프라이온 뭐 있었습니까? 질병, 대표적인 질병, 광우병 있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병원체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시고 매년 수능에 한 문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물론 거저 주는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강의 중에 제일 짧지 않나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식광에서 만나겠습니다.